최종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건 사실 소셜 엑싯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옹기라는 단체가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 우울하고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다법인 옹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현식입니다. 저희 옹기는 사회구성원의 우울감 지속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정서적인 지지나 위안을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는 차가운 말이나 평가의 말을 많이 듣고는 하고 또 일상에서 서로 작은 안부를 물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옹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옹기는 옹기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기 우편함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자원봉사자인 옹기 우체부가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56개 옹기 우편함이 설치돼 있고 옹기 우체부 500명이 함께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매월 평균 1200통 이상의 손편지 답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 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옹기 레터는 옹기 우편함에 도착한 고민과 답장 중에서 공개 동의된 편지를 매주 목요일마다 메일로 발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옹기레터 구독자는 현재 6,000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 옹기 우편함에 고민을 보내지 않으셔도 일상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2017년 2월 달에 시작을 한 이래로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2,000통 정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옹기 우체부는 대학생분들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활동을 하시는 옹기 우체부분이 다른 지인분들을 또 데리고 와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발상은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내용이 이제 과거의 인물이 쓴 편지에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이런 동화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목공소에 찾아가서 제가 손으로 그린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이 우편함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편함을 만들어 주었고, 제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해갖고 우편함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럼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보다가 삼청동 돌담길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돌담길에 1호 우편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편함을 설치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했고 또 그 허가를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편지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통을 처음 설치하고 나서 한참 동안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면서 유심히 우편함을 보시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편지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 도착한 편지들을 자원봉사 옹기우체분들 10분이서 답장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일이라서 이 일이 정말 본격적으로 제 일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직업이 될지는 사실 몰랐었고, 꾸준히 이 옹기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계속 이 옹기라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생일날이셨는데 혼자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옹기 우편함을 발견하고 쓸쓸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이제 옹기 우편함에 넣어주신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답장을 할 때 옹기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돌담길 초입부터 계속 걸어가면서 봤던 풍경들, 그런 것들을 계속 편지에 이렇게 담아서 썼고, 이 생일은 이미 지났지만 그 생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옆에서 꼭 같이 함께 걷고 싶다, 누군가는 당신 옆에 있고 꼭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답장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생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 날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 옹기 우편함을 옹기 우체부분들과 같이 지속을 해나가고 또 옹기 우편함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다 보니까, 옹기는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어떤 후원이나 지원도 없이 시작을 했어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저도 낮에는 IT 기획자로 일을 하고 퇴근한 이후에 또 옹기라는 일을 하는, 그렇게 병행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하고 있는 조직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벤치마킹 하기도 참 어려웠었고, 그리고 옹기 우편함에 도착하는 편지는 늘어나고 옹기 우체부분들도 늘어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럼 이 옹기 우체부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옹기 우편함 설치 허가를 받고 기업과 협업을 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우편함 설치 거절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원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 제가 처음 이 옹기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가 27살이었는데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은 각자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영리라는 일을 하는 게 과연 미래가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옹기우체분들에게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중 한 분이 늘 제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옹기라는 일이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옹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커져갈 거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저도 확신이 없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더 최선을 다해오고 그렇게 버텨가고 했던 게 오늘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옹기 우편함이 소개가 되면서 편지가 거의 2배 이상 도착을 하고, 옹기 우체부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협업도 요청 주시고 했었는데,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도 같이 하게 됐는데,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의 속도대로 가야겠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게 CGV와 협업을 하면서 CGV 극장 내에 옹기 우편함을 설치를 하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 또 공공기관들, 또 교육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옹기 우편함 설치라는 B2B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또 워크숍도 진행하게 됐고, 아산 나눔재단의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아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해주셨던 자문 중에 하나가, 옹기 우편함이라는 사업은 사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고민을 써야지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는데, 이 제약을 좀 뛰어넘고자 옹기 레터라고 하는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건 어떤지 제안을 주시기도 했고, 또 아산과 함께 하면서 스타트업의 전략을 비영리 조직에 좀 적용하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옹기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 구독자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그냥 고민을 했을 때 UX를 먼저 설계를 해보고, 그 UX 단계 중에 가장 오픈율이 높은 단계가 어딘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웰컴 메일을 받을 때 가장 오픈율이 높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오픈 메일을 구독자가 오픈할 때 그 안에 지인 추천이라는 리퍼럴을 할 수 있는 CTA를 같이 넣어보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산과 함께 하면서 가능했던 지점이었고, 그래서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참여하기 전에는 사실 감으로 좀 사업을 하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몰랐다면, 지금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피드백하고 또 전략을 시행해가는 그런 객관적인 성장을 볼 수 있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이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뿌듯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비영리로서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또 스타트업 전략이 상충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하는 생각은 비영리라는 일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스타트업의 전략이 이 가치와 상충된다면 과감하게 그 전략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비영리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와 스타트업의 전략의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옹기는 앞으로 옹기 우편함을 200개까지 확장을 하고, 연 단위로 봤을 때 10만 통, 즉 10만 명에게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옹기 우체부,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랜선 옹기 우체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우체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고, 또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옹기 우체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건 사실 소셜 엑싯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옹기라는 단체가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 옹기라는 단체가 이 사회에 없어도 우울하고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 뚜렷하다면 이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일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빠르게 시도해보고 또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기라는 단체를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저희와 함께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같이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